좋아. 녹음되고 있는 것 같네. 이 녹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이저주받은 저택에서 한 달을 버티면 저택을 통째로 주겠다는 망할 광고를 믿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겠네.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나를 포함해서 너보다 먼저 이 저택에 들어온 사람은 많아. 그런데 광고낸 놈들이 다시 널 여기로 들여보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너 말고는 다 죽었어. 이걸 다른 놈이 듣고 있다면 아마 나도 죽었겠네. 일단 이걸 듣고 있는 네가 여길 살아나가서 우릴 여기에 집어넣은 놈들 찾아서 면상에 한 방 갈겨주기만을 기대하며 이 기록을 남긴다. 1. 혹시나 네가 여기 들어온 게 밤일지도 몰라서 말해두는데 이 저택의 현관문 열고 안으로 들어온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밤이야. 며칠이 지나도 해는 안 뜨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라도 무슨 시덥지 않은 희망이라도 품고 정원 담벼락을 넘어서 탈출해보겠다는 시도는 하지 말라는 말이야. 저 담벼락 뒤에 있는 건 네가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이 아니야. 그건 장담할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휴대폰은 GPS도 안 잡히고 통화도 안 되니까 그냥 손전등 기능 달린 벽돌형식의 의외의 용도는 없어. 그리고 한 달 머물겠다고 음식 싸온 거 있으면 현관 지나온 순간 다 썩었을 테니까 확인하고 정원에 던져버려. 음식은 부엌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먹으면 돼. 그리고 냉장고에서 나온 거 말고는 먹지 마. 수돗물도 안 되고 식탁 위에 있는 과일도 안 돼. 만약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니까 그 빌어먹을 창문 걸어 잠그고 창밖은 되도록이면 내다보지 마. 안 그래도 정신줄 꽉 잡지 않으면 죽는 곳에서 괜히 널 뒤져주기라는 눈알 달린 나무들이랑 아이 콘택트하면서 정신력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 녀석들 창문 잠그면 못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잠금 장치 정기적으로 풀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확인하는 거 잊지 마. 화장실은 그냥 들어가지 마. 그냥 화장실의 존재는 잊어버려. 생리현상은 나무들이 눈 감고 있을 때 정원에서 해결하고 씻고 싶으면 부엌 싱크대에서 씻어. 나 이전에 여기다 생존수칙 녹음했던 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줄줄이 읍은 화장실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50가지는 넘더라. 거기다 무슨 놈의 화장실이 문에서 좌변기까지 거리가 50m는 될 것 같이 먼데 한번 문이 닫히면 안에서는 못 여는 구조야. 문을 무거운 물체로 고정하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좌변기에 앉아서 운명인 기분 낼 수는 없잖아. 그냥 용변은 밖에서 해결해. 만약 저택 전체에 정전이 일어나서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진다면 축하해. 그때부터는 참 역같이 재미있는 술래잡기 시간이야. 당장 중앙 거실로 가서 장식장 확인해. 만약 장식장 안에 인형이 없어졌다면 네가 술래야. 진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저택 싹 다 뒤져서 인형 5개 전부 찾아서 장식장에 되돌려놔. 그리고 되돌리기 전까지는 자지마. 인형이 하나라도 장식장 밖에 있는데 잠들면 넌 죽 목숨이야. 그리고 만약 없어진 게 인형이 아니라 장식장 위에 있던 사슴박제라면 이제 술래는 그 녀석이라는 이야기야. 일단 몸 웅크리고 숨어. 하지만 벽장이나 침대 밑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마. 그 녀석이 이 저택에 들어온 놈들을 몇 명이나 잡아 죽였을 텐데 설마 이제 이 저택에 막 들어온 너보다 사람이 숨을 장소를 모를 것 같아? 찬장이고 옷장이고 일단 다 열어보고 다니니까 그런 곳에는 숨지 말고 숨 죽이면서 살금살금 녀석을 찾고 그 다음에는 안 들키게 뒤를 따라가. 그리고 녀석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달려가서 문을 닫아버려. 그럼 다음 몇 시간은 마음 놓고 쉴 수 있어. 가끔 저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닫혀있는 문 너머에서 네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의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 같은 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 알겠지만 열어주지 마. 진짜로 열어주지 마. 그 녀석들이 무슨 말로 널 속이려고 하던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에 진짜 주인이 이런 저주받은 저택에 올 일은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라고. 절대로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돼. 7. 상고 가보면 청테이프 있으니까 그걸로 부엌에 있는 서랍 중에서 안에 나이프랑 포크 들어있는 서랍을 전부 덕지덕지 붙여서 봉인해. 가끔 그거 너한테 날아온다. 8. 가끔 벽에 완성이 안 된 틱택토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O랑 X의 숫자를 세보고 5가 X보다 많으면 네 차례인 거니까 적당히 X자 그려 넣으면서 놀아줘.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은 없는데 마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사슴대가리가 널 찾을 때
벽에 있는 낙서들이 죄다 네 위치를 녀석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숨바꼭질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체력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 철없는 조카랑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X자 그려. 9. 자신의 시간 감각을 믿지 마. 밤이 계속돼서도 있겠지만 여기 있으면 시간 감각이 미쳐 돌아가. 시발. 화장실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이 뭐더라. 먼저 문 열고 불이 빨간색이면 옆으로 돌아서고 파란색이면 젠장. 왜 난 그 주의사항을 지웠던 걸까? 난 이 망할 저택에서 한 달을 버텼다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야, 이걸 듣고 있는 너 그냥 자살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못 나가. 다 끝났어. 젠장. 왜 내가 이런 꼴을. 이 이후에 녹음기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었다. 비명, 웃음소리, 뭔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 무언가 부러지고 질퍽한 액체가 튀기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다 끝나고 녹음기가 꺼졌을 때 이 저택을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울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핸드폰이 울렸다. 네,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저희와 계약한 대로 저택에 들어가셔서 한 달을 무사히 버티셨습니다. 금방 들어가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귀하는 이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보상을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열쇠는 화장실 좌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내 앞에 있던 화장실 문 너머에서 아까 전까지 녹음기에서 나오던 바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거기 밖에 있지. 나 여기 열쇠 찾았어. 이제 이걸로 나가기만 하면 돼. 이걸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 문 좀 열어줘. 당신의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찾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나 걸렸다니. 정말이지. 당신이 버렸다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찾았지 뭐예요. 아니, 비밀번호를 어떻게 시키고 서랍에 둘 생각을 해요? 정말 당신의 정리하는 방식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뭐 이제 당신이 혼자 사니까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거겠죠. 이전에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단 걸 알아요. 당신이 그에 대해 전화로 얘기하는 걸 들었으니까. 존이었나? 지미. 뭐 어쨌든 당신이 그 없이 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의 다락방에는 밖의 길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나 있어요. 아, 맞아. 다락방은 너무 걱정 말아요. 물론 좁기는 좁지만 난 좁은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나는 더 좁게 하기 위해 거기에 물건 몇 가지를 더 가져다 두었어요. 당신의 재활용 쓰레기에서 주워온 것들이긴 하지만 당신이 버린 것들이니 아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벽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 그 구멍을 통해 밖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신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봤죠. 사실 당신이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좀 이상했지만 그들은 모두 당신의 등을 어루만진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할까봐 솔직히 겁은 났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주길래 좀 안도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으면 난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전에 이 집에 살았다는 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당신 방에 서랍장이 2개가 있는 점이라거나 당신 혼자 이 큰 집에 산다는 사실이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그렇게 아무데나 흘린다던가 주말 내내 하루 종일 똑같은 TV쇼만 본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었죠. 뭐 사실 내가 할 말은 아니죠. 난 내 장난감들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찾은 블루텍이라던가 말이에요. 가지고 노는 건 재밌지만 맛은 없더라고요. 아니면 계속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라이터라던가 패턴을 계속 바꿀 수 있는 튜브. 그러니까 만화경이라고 하던가요. 말이에요. 그 튜브는 정말 몇 시간이고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적도 자주 있고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 보통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니면 뭐 당신이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들어요. 벽에 귀를 가져다 대고 파이프를 따라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죠. 그런 것들이 날 행복하게 해요. 당신은 딱히 친구를 초대하는 타입도 아니라서 한번 당신의 일과를 기억한 뒤부터는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아,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말을 찾았어요. 공생관계죠. 즉, 당신은 나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와이파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도움을 주고 나는 당신의 집에 있는 거미를 다 먹어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거죠. 물론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락방을 찾기 전 한 번은 당신의 다용도실 안의 수건 더미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당신이 싱크대 밑에 살던 거미놈을 빗자루로 죽이려던 걸 봤어요. 정말 내 생에 그렇게 웃긴 건 처음 봤어요. 내겐 다리가 몇 개가 달린 놈이던 상관은 없으니 찾을 때마다 한 마리씩 먹는 편이에요. 그 중엔 거미도 있고 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다른 존재들도 있죠. 물론 나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나는 집세를 거미를 먹어주는 것으로 대신하니 최대한 당신에게서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당신의 양말을 가져가는 건 죄책감이 덜 들지만요. 한 여자가 양말이 그만큼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당신보다 내가 그 양말들을 더 유용하게 쓸 거예요. 실밥을 풀어서 실타래를 만든 다음 손가락 끝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실을 손가락에 칭칭 감는 걸 좋아해요. 손가락 끝을 야금야금 거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죠. 정말 좋다니까요. 음식도 최대한 훔치지 않으려고 해요. 당신이 남긴 음식이나 당신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연명할 수 있단 걸 알았죠. 그나저나 도대체 왜 바나나 껍질을 먹지 않는 거죠? 당신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버릇 중 하나죠. 나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린 후 씹지 않고 바로 삼켜버리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난 정말 버터를 좋아해요. 먹는 용으로 보단 장난감 대용이죠. 한 번은 당신이 버터를 창문가에 두고 갔는데 당신이 직장에 있을 때 노같이 뭐해요. 그래서 그때 좀 가지고 놀아봤어요. 살짝 손가락으로 찔러본 뒤부터는 멈추기 어려웠어요. 마지막엔 좀 웅덩이처럼 보이게 눌렀죠. 한참을 가지고 놀다 보니 5시가 다 되어가길래 다시 꾹꾹 눌러 최대한 원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당신이 문을 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래서 계단 밑에 있는 벽장, 당신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 남자 신발로 가득 찬 벽장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당신은 버터를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주방에서 한 거라고는 차를 우리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 반도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음식을 시켰는데 깨작거리다가 다 버렸죠. 이제 내가 당신의 버릇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미안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가끔 악몽을 꾸는 밤이면 당신이 자는 중에 당신의 침대 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 밑에 있으면 당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 숨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밑에 누워 몇 시간이고 숨을 내쉬고 뱉다가 당신이 깨서 화장실에 간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할 때는 아예 숨을 들이마시고 참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밌어서겠죠. 이걸 누구에게 말해준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며칠 전 밤에는 저녁을 만들었었죠. 평소에는 틀지도 않던 음악을 틀어놓고 1시간 반 정도나 걸리고 수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그런 요리를 만들고 있길래 알아챘어요. 계단 위에서 당신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숟가락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정말이지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당신이 했던 행동은 정말 날 긴장하게 했어요. 그릇을 2개씩 꺼냈거든요. 집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다시 다락방에 가서 숨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봤을까봐 두려웠죠. 다락방에서 당신이 접시 2개에 각각 1인분씩 담아내는 것을 보고 정말 긴장돼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그냥 당신보다는 그들을 덜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들이 모든 걸 망쳐버릴 거고 날 미치게 할 것 같았어요. 마치 옛날에 불안정하고 정신 나간 나로 돌아갈 것만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을 정말 심하게 해칠 준비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무서웠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자리에 앉았죠. 테이블에 놓여있는 초를 켜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다 먹고 나서는 당신은 남아있는 음식을 다 버려버렸어요. 나는 안심은 됐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슬펐죠. 하지만 당신은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당신이 잠에 들고 나서 나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당신이 버린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당신이 출근하지도 않고 대낮에 목욕탕에 물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챘어요. 당신이 정말 몇 시간이 지나도록 욕실에서 나오지 않으니 정말 나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어 내려갔어요.
욕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죠. 당신의 손이 보였어요. 욕조 밖으로 쳐져 있었는데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따라 긴 빨간색 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깨달았죠. 나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나는 겁쟁이에요. 내가 겁쟁이란 사실을 나도 알아요. 내 물건 더미에 숨어 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도망갈까도 생각했고 당신의 핑크색 욕조 매트가 피로 뒤덮이면 어떤 색을 띨지도 생각을 해보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당신과 얼마나 당신이 이상한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하려는 말은 당신 다락방에 불을 내서 미안하단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생각해낸 방법이었어요. 예상외로 잘 먹혔어요. 재활용품들은 정말 잘 타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당신을 안고 갈 때까지 계단 밑에 벽장에 숨어서 머리를 손으로 감싼 채 웅크려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욕지거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당신을 찾았고 그들 중 한 명이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제 사라졌어요. 내 소지품들의 대부분도 사라졌지만 그 패턴을 계속 바꿀 수 있는 튜브 정도는 챙겼어요. 다른 것들은 다 당신 집 위에 검은색 더미가 되어버렸죠. 마치 검은 가발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나아질 거고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예요.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제9차 소망대교 탐사 보고서 2009년 8월 5일 이 보고서는 2009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9차 소망대교 탐사 기록으로 탐사요원의 영상 녹화물을 문자화한 것이다. 영상을 직접 시청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탐사 인원, 탐사 이팀 최명길, 수석요원 1명, 탐사 목적, 소망대교와 해서동 일부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원인 분석, 비자발적 소망대교 진입자를 위한 지침서 작성, 탐사 요건 전문 훈련을 받은 요원 1명, MP5 기관단 총 1정과 탄알집 5개, 맞춤 개조된 소렌토 차량, 탐사 방법, 소망대교 통과. 1. 새로 정립된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9차 탐사가 실시되었다. 요원은 훈련받은 대로 소망대교에 진입한다. 요원이 톨게이트에 진입하여 1200원을 지불한다. 1. 친절한 미소를 띠며 직원이 영수증을 내민다. 당국에서 작성한 안전수칙이 쓰여있다. 1분간 대기했지만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 지휘실에서 구두 보고를 지시하여 영수증 내용을 확인했으며 8차 탐사 이후 작성된 안전수칙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이로써 알파 15 조치가 성공했음이 증명되었다. 3. 구두 보고를 끝낸 요원이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을 해서어린이 대공원으로 설정하였다.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약 400m 구간에서 속삭임이 녹음되었다. 음성의 주체는 불분명했으나 내용은 특정할 수 있었다. 빨간색, 빨간색. 나는 빨간색이 좋아. 노을역 하늘도, 가을의 단풍도 모두 예쁜 빨간색. 요원은 해당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 현상은 이전에 보고된 적 없었다. 4. 야간처럼 어두워지는 현상이 500m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안내하였다. 해무가 짙어 갈림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5. 안내 음성과 반대로 요원은 우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잠시 후 새 갈래길이 나타났다. 양갈래길 이외의 길은 보고된 적 없었다. 요원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변속기 개조로 인하여 속도는 매시 46km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6. 진입할 때까지 요원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여 가운데 길로 직진하였다. 이 시점에서 지휘부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통신은 단절되었다. 이후 내용은 모두 녹화본을 토대로 쓰여졌다. 7. 2차선에 빨간 페인트로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있다. 500m 후 4차선이 사라졌다. 300m 후 3차선이 사라졌다. 200m 앞에 2차선이 사라진다. 요원은 1차선에 진입한 뒤 시동을 끄고 권총을 장전하여 턱을 켜는다. 8. 제 아들내미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잘 좀 돌봐주세요. 요원은 이 말을 남기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거듭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은 작동하지 않았다. 침착하게 탄창을 갈아 끼우고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 총은 작동하지 않았다. 요원은 핸들에 머리를 거듭 들이받았다. 경적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핸들이 빨갛게 물든다. 30초가 지나자
창문이 모두 깨진다. 1차선의 존재가 나타. 9. 우린 이제 함께야.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위 문장은 당국이 작성한 것이 아님 이전 문서 작성자가 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1차선의 존재를 간접 목격한 후 1급 정신오염자로 분류됨. 1차선 존재가 화면에 녹화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목격할 시 심각한 정신오염이 유발됨. 따라서 절대 영상을 시청하지 말 것. 10. 인형이 암전된 화면에서 점점 형태를 드러낸다. 최명길 요원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 요원은 카메라 쪽으로 걸어와 카메라를 집어들더니 가슴 마운트에 고정한다. 그는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는 소렌토 차량으로 돌아가 탑승한다. 11. 함정 갈림길은 200여 미터 진행하는 동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12. 깨진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600m 구간에서 3중 추돌 사고 현장이 목격된다. BMW 차량과 덤프트럭 사이에 소나타 차량이 찌푸려져 있다. 13. 야간처럼 어두워지는 현상이 또 한 번 발생한다. 1km 구간을 지나는 중이었다. 가로등이 모두 깨지고 균열이 일어난다. 14. 난 이미 이야, 요원이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며 말했다. 균열이 멈추고 주변이 밝아졌다. 15. 붓기가 오른 얼굴로 울고 있는 아이가 목격된다. 요원이 차를 세운다. 그는 차 문을 열었다. 16. 넌 길을 잃었구나. 엄마 아빠는 먼저가 있을 거야. 뒤에 타렴.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아저씨가 태워주마. 이에 지우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뒷좌석에 올라탔다. 17. 물안개 속에서 갈림길이 나타난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지시한다. 18. 감정의 동요 없이 요원은 왼쪽 길로 진입했다. 19. 함정일 것임이 분명했으므로 요원은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태연히 직진했다. 20. 깨어날 기미도 없이 지우는 잠들어 있다. 이례적인 일이다. 21. 900m 앞에 좌회전이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22.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했다. 23. 을명 IC라 명명된 차선이 나타났다. 을명동은 2006년 대규모 인구 손실 이후 해서동과 통합되어 사라진 지명이다. 요원은 을명 IC로 빠져나가 지운을 갓길에 내려주었다. 주변은 새빨간 안개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린다. 지운이 배꼽 인사를 하면서 빨간 안개 너머로 사라진다. 24. 마찬가지로 손을 흔들어준 뒤 요원은 차량을 돌렸다. 목적지에 초자연 현상관리국 해서동 지부를 입력하고 주행한다. 25. 시간이 지나자 콘크리트 구조물과 쇠사슬이 보인다. 쇠사슬 너머에 당국에서 파견한 차량이 몇 대 서 있다. 요원은 차량을 쇠사슬로부터 10걸음 앞에 세운 뒤 천천히 걸어 경계를 넘었다. 대기 중인 의료진이 그를 격리하여 건강 및 정신검정을 실시했다. 26. 며칠 동안 수면과 식사도 없이 활동했음에도 그는 건강했다. 정신오염도 수치 또한 정상이었다. 그는 관리국 해서동 지부로 이송되었다. 담당관 김준경이 표준 문답지에 따라 최명길 요원을 신문했다. 그의 카메라는 수거되어 정보부로 전달되었다. 아래 내용은 증언 및 CCTV 등 여러 데이터를 취합하여 작성되었다. 27. 하나하나 답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며 요원은 펜과 종이를 요청했다. 김준경은 수첩과 모나미 볼펜 2개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30분 뒤 작성이 끝났다며 요원이 수첩을 제출했다. 김준경은 수첩을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28.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하겠지요. 최명길은 김준경 과장의 사무실 앞에 서서 위문장을 거듭 중얼거렸다. 13분 42초 뒤 문이 열리고 김준경이 나왔다. 텅 빈 눈두덩에서 피가 솟구쳤다. 스스로 눈을 뽑아낸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29. 을명동으로 가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니 즐거운 일이 있을 겁니다. 후회는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김준경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머리부터 떨어진 그는 목이 꺾이고 두개골이 깨져 뇌수를 흘리면서도 즐겁게 바닷가로 달려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30. 71명의 직원이 정신오염 증상을 일으켰다. 대부분이 영상을 분석하던 정보부 직원이었다. 오염이 심각한 직원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김준경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바닷가로 달려갔다. 31.
하나 둘 사망자가 누적되어 총 17명이 사망했다. 코드 알다시원이 발령되어 기동대 병력이 투입되었다. 기동대는 정신오염된 직원들을 제압하여 격리하고 심각한 정신오염 수치를 보이는 자를 사살하였다. 최명길 요원은 방송실에서 발견되었다. 해서동 전체의 수첩 내용을 읽기 직전 기동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32. 자동소총 격발음이 몇 차례 더 울린다. 확인 사살을 끝낸 기동대가 복도에 널브러진 시신을 추려 철수한다. 33. 발갛게 변한 복도는 텅 비어있다. 머리에 구멍이 뚫린 최명길이 방송실에서 나온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이후 그는 사라졌다. 요원은 사망 처리되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1차선 존재와 상호작용한 이후 최명길 요원은 더 이상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인 중 1차선 존재와 접촉하고도 무사히 탈출한 이들은 위험인물로 파악되는 바 생존자들을 추적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최명길 요원을 취조하는 김준경 과장의 면담 내용입니다. 부록 최명길 요원 면담 기록 중 일부. 요원은 탐사에서 돌아온 뒤 10분 56초간 김준경 과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그 내용의 일부이다. 1차선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요. 그것을 직접 보고도 돌아왔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1차선의 그것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피해자는 줄어들 겁니다. 혹시 기억하기 괴로우시면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괴롭긴요. 오히려 기쁩니다. 호기심은 잘 닦인 길과 같아서 달리기에 어려움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종이와 펜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말하기엔 너무 길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김준경은 펜과 수첩을 건네주고 신문실을 나갔다. 오명훈 부장, 영국 인지오염체 탈취 사건에 대한 신문 기록. 2022년 11월 19일 오전 11시 34분. 오명훈은 해서동 지부 행정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급은 부장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그의 딸이 스스로 소망대교에 진입하여 실종된 이후 영급 인지오염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진술했다. 그는 전기회로를 조작하여 보안시설을 정전시킨 뒤 USB를 탈취했다. 이미 정보오염이 진행되어 경고문에 금고 비밀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영급 인지오염체를 삽입하여 문서를 열람하였다. 그는 탈취 후 95분 이후 본인의 차량에서 체포 및 압송되었다. 인지오염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XD190을 복용한 박민성 요원이 유도신문을 진행하였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것과 접촉한 것입니까? 말했잖아. 딸이 왜 거기에 갔는지 알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다른 안전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9차 탐사 기록을 제외하면 모든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9차 탐사 기록이 필요했던 겁니까? 그것도 말했지. 호기심 때문이라고. 겨우 그런 이유라고요. 겨우라니 이건 그런 종류의 호기심이 아니야. 난 원래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었어. 알게 뭐야. 난 행정부 소속이라고 시발. 소망대견이 뭐니 족같은 다리는 매달 올라오는 실종자 보고서로만 접했다고. 난 거기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그런데 있잖나. 내 딸내미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네. 대체 왜 그 생지옥으로 들어갔는지, 어째서 입구에 세워진 경고문을 보고도 들어가야만 했는지 알아야 했어. 난 이제 그 이유를 알아.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문을 무시한 채 소망대교로 뛰어든 이유. 인부들이 자꾸 실종되어서 콘크리트로 입구를 막을 수조차 없는 이유. 정보부의 인지저항 약물 소비가 유독 큰 이유. 바로 호기심 때문이야. 가끔씩 해무가 옅어지면 강변도로 끝자락에 소망대교가 모습을 드러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불쌍한 민정이는 작은 호기심을 가졌어. 처음 보는 달이네. 원래 저기 있었나? 그리고 며칠 뒤 민정이는 지옥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지. 나도 그랬어. 한번 생긴 관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군. 자네는 정보부니까 알겠지. 그 끈적하고 따끔따끔한 호기심 두개골을 갈라서 뇌를 박박 긁어내고 싶은 호기심 말이야. 2급 인지오염자로 판별됨. 그럼 이만. 자네도 궁금하지 않나? 허튼 수작 마시죠. 저는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나마 치료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으니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독방에서
귓구멍에 주사를 꽂고 살아야겠지만 그런가 궁금하지 않단 말이지. 알겠네. 그럼 나가보게. 광민성이 문 쪽으로 다가간다. 그의 걸음이 망설이듯 느려지더니 문 앞에서 멈춘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가 뒤돌아선다. 하나만 묻죠. 대체 거긴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오명훈이 환하게 웃는다. 알고 싶나? 자네도 이미 알고 있어. 아니요. 전 그걸 본 적 없어요. 그래, 넌 본 적 없겠지. 질문 하나만 할까? 보고서의 문항이 총 몇 개지? 33. 그때 투입된 요원의 이름은? 최명. 왜 알지?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그럼 1차선에 뭐가 있는지도 알겠니? 광민성은 비명을 지르고 두피를 박박 긁으며 바닥을 뒹군다. 살점이 벗겨지고 피가 쏟아진다. 인지과부하로 피열이 흐른다. 오명훈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광민성이 발작을 멈춘다. 오명훈은 새빨간 눈동자로 그를 내려다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한다. 난 이미 너에게 닿았단다. 밀려드는 생각들을 거부하지 말려무나. 보고서의 항목은 33개, 매 항목의 첫 글자들. 그곳에 내 흔적을 남겨두었어. 그저 떠올리기만 하면 돼. 어서 오렴. 생각의 끝자락에 난 두 팔 벌리고 기다린단다. 새 친구야. 안녕. 우린 이제 함께야. 난 붓. 넌 물감. 함께 구름을 마시며 하늘을 칠하자. 빨갛게. 빨갛게. 이후 오명훈과 광민성은 실종 처리되었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두 인물을 1급 오염죄로 지정하고 추적 중이다. 그를 처음 본 것은 내가 6살이었을 때였다. 1974년 할로윈 밤이었고 형과 형이 친구들과 함께 트릭 오어트릿을 하는 중이었다. 내 두 친구 중 한 명은 트릭 오어트릿을 하며 받은 사탕들을 전부 먹어버려 배탈이 났었고 다른 친구는 부모님의 할로윈 파티에 끌려갔었다. 형의 친구들은 그래도 어린 아이를 시골 마을에 혼자 둘 사람들이 아니었다. 마지막 몇 집을 돌고 있을 때 뒤를 돌아 그것을 보았다. 사람인지 무엇인지 모를 그것을. 그는 풋볼 경기장의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서 있었다. 그의 피부는 달의 표면처럼 창백했고 그의 정장은 일식대의 하늘과 같은 검은색이었으며 어두운 빨간색의 빛이 그 형체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키였다. 그는 대부분의 성인 남자보다 키가 컸으며 2층 창문을 아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그는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우리 무리 중 나만 골라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형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형은 내게 누군가가 할로윈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안심시켜 주었다. 형들을 따라 집에 돌아가던 중 한 가로등의 전구가 깨졌고 그 파편은 내 형의 왼팔에 박혀 피가 철철 흐르게 했다. 우리 이웃이 전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달려나온 덕에 우리는 부모님을 불러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파편이 그냥 꺼내기에는 너무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님과 나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 후 수술한 의사가 나와 부모님께 얘기하기 시작했다. 요지는 이랬다. 형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라고. 1cm만 떨어진 곳에 파편이 박혔더라면 파편은 신경을 건드려 왼쪽 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형은 자신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실밥을 볶으면 멋진 흉터가 자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나 역시 걱정 대신 격려로 그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그 형상을 조심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다. 나는 결국 며칠 뒤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형의 반응과 같았다. 아버지가 나보다 그것에 대해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에게 답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한 것은 전부 잊어버리기로 했다. 2년 뒤인 1976년 할로윈 밤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도 역시나 형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트릭 오어 트릿을 위해 동네를 도는 대신 교회의 캠프파이어에 참석했다. 우리는 켄터키의 바이블 벨트,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거주하는 미국의 지역, 그 부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 모임 참석은 거의 필수였다. 형은 손에 흉터를 보여주며 나를 떨어지는 파편들에서 나를 구해줬던 영웅담을 늘어놓고 있던 참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캠프파이어 너머를 바라본 순간 나는 심장이 떨어지는 듯했고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거기 있었다. 2년 전과 같은 하얀 피부, 검은색 옷,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는 붉은색 빛. 2년 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는 이젠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훨씬 가까이. 그때서 내가 2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피부가 아니었고 단지 뼈였을 뿐이었다. 나는 해골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눈구멍 속은 그가 입고 있는 정장만큼 어두웠고 하얀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턱시도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를 무엇보다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의 미소였다. 그는 나를 향해 괴이하게 턱을 꼬아 미소를 지었고 그의 이빨은 전부 송곳니처럼 편해 있었다. 내 주변의 세상이 점점 희미해져 갔고 결국 그와 나만이 남은 듯 했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짓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옥 같은 15분이 지나자 그는 고개를 숙여 눈알이 없는 눈으로 불길을 바라보았고 나 역시 천천히 내려다보니 캠프파이어가 우리가 있던 자리에 주변 풀까지 번진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놀라 다시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첫 번째 만남과 같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신의 도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한 소방차가 주변을 정찰 중이었고 번져가는 불길을 본 후 재빠르게 불을 꺼주었다. 모든 불길이 다 꺼지자 나는 그 중에서도 불길이 하나도 닿지 않은 곳을 발견했고 그곳이 알파벳 J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방관들 역시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 번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당혹한 듯 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내가 본 그것이 지금까지의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불행 아저씨라고 불렀다. 몇 년이 지나도 불행 아저씨는 계속해서 내 앞에 나타났지만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그는 2년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고 적어도 1년은 건너뛰는 나타났다. 두 번째, 그가 내게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사고들은 커졌으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적어졌다. 세 번째, 그는 언제나 할로윈에만 나타났다. 네 번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년간 나는 불행 아저씨 덕에 감절을 당하거나 차에 치이거나 다리를 가래 찔리거나 등 여러 사고를 겪어 병원 신세를 졌었다. 그 도중 나는 병원에서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재미있으며 매력적인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 후에는 불행 아저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에게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멀어질 뿐이었다.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자 조금 이상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와 내 일상은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 몇 년이 지난 1993년의 크리스마스 밤, 커다란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고 내 아내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침대 옆에 커피 테이블에 있던 총을 꺼내 아래층으로 향했다.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장식품이 하나 떨어졌겠거니 생각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안심시키려면 직접 확인 사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날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내 바로 앞에 서 있던 것은 산타의 옷처럼 붉은 옷을 입고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는 마르고 키가 큰 형상이었다. 붉은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으며 이제 그의 머리에는 사슴뿔이 나 있었다. 형상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뒤돌아 인사하려 했고 그는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불행 아저씨였다. 나는 총을 떨어뜨리고 공포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불행 아저씨는 자신의 길고 뼈다귀 같은 팔을 보따리 속에 집어넣어 검은색과 오렌지색의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작은 선물을 꺼내 내게 건네며 부드러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계 제일의 섬, 자라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자라의 섬의 국왕 어셔이입니다. 자라의 섬은 아름다운 경치와 우수한 문명을 자랑하지만 7247년 전 미지의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라의 군은 그것의 소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것들은 아직 자라의 섬을 떠나지 않고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과 자라해인들 모두를 위해 자라의 섬 내부에서는 아래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온수칙선은 자라의 섬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공기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칙만 잘 지킬 경우 당신은 자라의 섬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라의 섬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자라의 공항의 출구에서 남성 요원들이 방문객들에게 자라의 국기 모양 배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라의 섬 안에서 반드시 그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십시오. 자라의 공항의 출구가 아닌 곳에서 배지를 배부받았다면 제공자에게 자라의 섬 국왕의 비서 파브로시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제공자는 파브로라는 이름을 들은 즉시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공항의 출구를 찾아 이동하세요. 출구의 요원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출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출구를 찾지 못했다면 그가 당신을 너무 괴롭히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라의 공항의 출구에서 여성 요원에게 배지를 제공받았다면 그 즉시 배지를 손에 쥔 채로 고개를 숙인 후 잘못했습니다를 3번 크게 재창하십시오. 그녀들은 예의 없는 방문객을 싫어하니 절대 그녀들이 건넨 배지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사과를 받은 그녀들은 당신의 손에 있는 배지와 함께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남성 요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1- 황금색 배지는 당신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배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지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다면 반드시 자라의 공항으로 돌아가 출구에서 배지를 다시 받으십시오. 공항으로 가는 동안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2. 자라애인들은 자라에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배지의 효능에 의해 당신의 귀에는 자라에어가 당신의 출신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들릴 것입니다. 2- 배지를 착용했음에도 자라에어가 번역되어 들리지 않는다면 즉시 공항으로 돌아와 출구에서 다시 배지를 받아가세요. 그 배지는 훼손된 배지입니다. 훼손된 배지는 심장을 보호하는 효능 또한 잃는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2- 자라애인의 입모양을 주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듣는 말과 말하는 자의 입모양이 일치한다면 그 즉시 자리를 떠나십시오. 자라애인은 자라에어만 사용합니다. 그것에게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자라의 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HL 방송사는 없습니다. 텔레비전의 우측 상단에 뜨는 방송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HL 방송사의 방송이 나온다면 텔레비전 화면 위에 HL 옆에 L을 적으십시오. 어느 팬이든 좋습니다. 약 10초 후 텔레비전이 자동으로 꺼진 후 작성하신 알파벳이 사라진 채 다른 방송사의 방송이 송출될 것입니다. 만약 방송이 꺼지지 않거나 엮이지 않거나 펜으로 작성한 알파벳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로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라의 섬의 어느 곳에서도 당신이 신변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4. 자라의 섬에서는 외지인에게 푸른빛의 주스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라애인이 선물한 푸른빛의 주스를 잘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호술될 6-2-2번 상황, 7-2번 상황 또는 그와 유사한 긴급 상황 이외에는 굳이 응용하지 마십시오. 4- 만약 보랏빛의 주스를 선물받았다면 자라애인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푸른빛의 주스로 바꿔줄 것입니다. 4- 만약 붉은빛의 주스를 선물받았다면 뚜껑을 열어 그에게 부으십시오. 그것은 고통스러워하며 녹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스를 선물한 것은 자라애인이 아닙니다. 이때 그 액체가 당신의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붉은빛의 주스는 그것만 녹이지는 않습니다. 5. 자라의 섬의 바닷물은 피부 노화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입수하셔서 물놀이를 즐기셔도 됩니다. 단, 동절기에는 입수를 삼가십시오. 그들은 평소에는 매우 온순하지만 인조적인 물의 움직임에 겨울잠에서 깬다면 몹시 사나워질 것입니다. 6. 자라의 궁전. 자라의 궁에서는 외지인을 매우 환영하며 당신은 자라의 궁 내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 카지노, 클럽, 헬스장, 카페, 영화관,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라에는 오직 자라의 궁의 이름을 가진 궁전만 존재합니다. 대문에 자라의 궁이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만 출입하십시오. 저시력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절대 자라궁이나 자라의 섬궁에 출입하시면 안됩니다. 6- 당신은 자라의 궁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왕이 계시는 7층 이상은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4층으로의 출입도 엄금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조항은 따르지 마십시오. 절대 4층으로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2 만약 자라공에 출입하신 경우 그들에게 잡히기 전 빠르게 자라의 썸, 국왕의 비서 파브로시를 찾으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이 외지인임을 들키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파브로시는 자라공 본관 2층의 푸른 문의 사무실 안에 상주합니다. 그가 당신을 안전하게 자라의 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6-2-1 만약 파브로시가 다른 분을 인도하느라 자리를 잠시 비운 경우 파브로시는 인도 이외에는 자리를 절대 비우지 않습니다. 푸른 문 앞에 대고 자애로우신 자라의 궁에 국왕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푸른 문은 자라에어가 아닌 타국 언어에만 열립니다. 푸른 문 안에 들어온 이상 당신은 안전합니다. 최대 20분 이내로 파브로시가 돌아올 것입니다. 6-2- 만약 본관 2층에 푸른 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라애인에게 선물 받은 푸른 주스를 음용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에덴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신적 교란이 최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6-3 만약 자라의 섬궁에 출입하신 경우 자라의 섬궁의 우수한 문명을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십시오. 자라의 섬궁 내부에서는 푸른 주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2시간을 즐기십시오. 6-4 자라의 궁의 4층에는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4층의 그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육식을 갈망해왔습니다.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7. 자라애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맺더라도 절대 피임하셔야 합니다. 자라애인과 외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7-2 만약 자라애인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자라의 궁의 6층으로 오셔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자라의 궁이 아닌 다른 궁전에 출입하셨다면 위 6번과 그 부속 항목을 따르십시오. 7-2 만약 자라애인과의 아이를 출산했다면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푸른 주스를 급여하여 그가 에덴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 때로는 정신적 교란이 최선책입니다. 2번째, 아이를 살인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자라의 썸 국왕이 책임지고 소멸해드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살해당하는 것이 아이에겐 더 나을 것입니다. 자라의 섬 수칙서는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3까지의 부속 항목만 존재합니다. N-4부터의 항목은 절대 따라서는 안됩니다. 위 7가지 수칙을 완전히 지켜 자라의 섬에서의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라의 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77,492년 IWOE 자라의 섬 국왕 오쇼위 2011년 8월 24일 백칠동 관리사무소 이 벽보를 훼손 주작하는 자는 법적 대응할 것임. 해동 아파트 107동은 다른 동과 달리 생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 신체 절단, 장애, 정신 및 심리질환, 실종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저희 해동 아파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이 건물은 복도식 아파트로 층당 8개의 세대가 존재하며 중앙 공동현관 기준으로 오른쪽 끝은 엘리베이터이고 왼쪽 끝은 비상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혹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할 곳에 비상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비상구등을 보십시오. 만약 비상구등에 사람 그림이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닌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다면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엘리베이터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탑승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잘못된 위치의 비상구에 발을 들이거나 반대편에 위치한 잘못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1-1 위 현상은 입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방문자가 10대 중반의 여성이라면 미리 위 내용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십시오. 마중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아파트 입구에서 흡연은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처의 정자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반바지 차림에 목이 늘어난 빨간 셔츠를 입고 담배 2개비를 한 벌에 태우는 젊은 남자가 정자에서 흡연 중이라면 되도록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굳이 정자에서 흡연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남자에게 일절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말을 걸어도 무시하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대화를 하였을 경우 그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두고 왔다며 조금 말을 섞었어도 아직은 괜찮으니 얼른 떨어지십시오. 비상구로 뛰어갈 때 자신도 모르게 뒤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한 비상구 등을 확인하여 부디 최악의 상황을 피하십시오. 상, 엘리베이터에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게시물은 인증 도장을 찍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게시물이 있는 경우 임의로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혹 엘리베이터에서 이혜진이라는 16세 행방불명 여성 청소년을 찾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 허가 도장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제거하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마시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린 뒤 버튼을 눌러 다시 여십시오. 전단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전단지가 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층에 도착할 때까지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거울을 계속 쳐다보십시오. 무한한 공간 너머에서 무언가 달려오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그곳에선 그녀는 시선이 닿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4. 비상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엘리베이터보다 안전합니다. 건강에도 좋으므로 저층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는 계단을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10층 앞을 지나갈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십시오. 그 근처에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 없습니다. 간혹 10층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경우 저절로 닫힐 때까지 접근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다른 층으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평범해 보인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반복합니다. 10층은 접근하지 마십시오. 절대 실수로라도 10층 복도에 발을 들이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5. 만약 계단을 이용하시던 도중 네 발로 층을 기어오르는 주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유심히 보십시오. 무언가 찾아 헤매는 눈치라면, 특히 안경을 찾고 있는 것 같다면 반드시 발목을 잡고 저기요, 경비실에 안경 맡겨뒀어요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빠르게 건물 밖으로 뛰어나간 뒤 곧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후설할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10층으로 이동하려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6. 알이 한쪽밖에 없는 검은 뿔테 안경이 1층 복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며 즉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가지고 와주십시오. 해당 안경을 전달해 준 분에게는 5만원의 사례비를 드립니다. 절대로 안경을 쓰지 마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안경을 쓰셨다면 5번 문항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기만을 바라십시오. 쓰고 난 뒤 안경은 어떤 식으로든 벗겨져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 바닥을 기다가 10층에서 안경을 찾게 될 것입니다. 7. 무층 주민들께서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0층에는 단 한 가구도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인터폰으로 위층을 호출하거나 직접 따지러 올라가지 마십시오.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만약 위 항목을 무시하고 10층에 인터폰을 연결하셨다면 침착하게 아래 사항을 따르십시오. 0. 먼저 인터폰 스크린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손으로 가리거나 뒤돌아 서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젊은 여자와 시끄럽게 뛰는 아이 소리가 들리는 경우 철이 어머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공손히 말하십시오. 그것은 거듭 사과하며 연결을 끊은 뒤 곧 조용해질 것입니다. 절대 윽박 지르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데리고 직접 사과하러 올 것이며 이 경우 차라리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늙은 여성이 연결된 경우 할머니 혜진이 찾으셨어요? 라고 걱정스레 물으십시오. 그것은 서럽게 울며 긴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적당한 맞장구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작별 인사와 함께 연결을 끊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그것보다 먼저 연결을 끊었다면 혹은 정전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끊어졌다면 즉시 집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울을 가리십시오. 이 과정은 3분 안에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너무 늦었다면 마찬가지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십시오. 이 경우 반드시 뛰어내려 편히 죽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3. 술 취한 중년 남성과 연결된 경우 그것은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연결을 끊을 것입니다. 재빨리 화장실 문 앞에 소금을 뿌린 후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신속히 숨으십시오.
잠시 뒤 현관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절대 화장실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현관문이 또 한 번 저절로 열렸다가 닫혔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7-2 9층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감내하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8. 엘리베이터의 10층 버튼은 어지간하면 누를 수 없도록 청테이프와 플라스틱 캡으로 봉인 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힘을 주어도 10층 버튼은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청테이프를 뜯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체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부디 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9. 새벽 2시 30분 2시 55분 사이에는 되도록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탑승하기 전 전등이 깜빡거리지는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전등이 수명이 다된 듯 깜빡거린다면 절대 타지 마시고 저절로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린 후 버튼을 눌러 다시 문을 여십시오. 전등이 깜빡이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그 엘리베이터는 함정입니다. 전등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면 탑승하셔도 좋습니다. 9-1 만약 잘못된 엘리베이터에 탔다면 열림 닫힘 버튼을 포함한 모든 버튼이 10층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이 저절로 닫히기 전에 재빨리 나오십시오. 낌새를 눈치채고 나오는데 성공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9-2 문이 닫히기 전에 나오지 못했어도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말고 휴대전화로 경비실에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2시 55분이 지나기 전에 누군가 밖에서 버튼을 눌러준다면 당신은 무사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에서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만약 버튼을 눌렀거나 2시 55분이 지났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아래 항목을 따라 주십시오. 9-3 만일 무심코 버튼을 눌렀다면 혹은 2시 55분이 지났다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할 것입니다. 침착하십시오. 기체가 심하게 떨리고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비우십시오.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으로 올라갈 때 동안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문이 열리는 순간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선을 피하거나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짓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뒤를 돌아보는 일체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유지한 채 똑바로 걸어서 비상구로 가십시오. 비상구에 다다를 때까지 무엇이 보이던, 무엇이 들리던, 무엇이 느껴지던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이 먹잇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충분히 연기를 잘했다면 비상구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잠겼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10. 절대로 마십시오. 만일 돌이킬 수 없습니다. 11. 10번 항목과 그에 관한 내용이 손상되는 현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하 주차장 계단 사용을 일체 금합니다. 대입으로 굳게 닫혀 있으므로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위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000-0000 경비실 000-0000 본 문서는 2023년 당시 XX시에 위치하고 있던 아메리칸 버거 클럽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에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던 교육 및 손님 응대 매뉴얼로 해당 음식점은 개업 초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미국 현지 스타일 수제 버거를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해당 매장에 음식을 섭취한 방문객이나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른 음식물에 대해서는 구토를 동반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으나 해당 매장의 음식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폭식 증세를 보였음. 또한 검사 결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 중독 증세와 함께 일부 인원에 한해선 극심한 허기, 인간, 특히 4-7세 아동에 대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음. 이후 음식을 섭취한 방문객 중 일부가 근처를 급습, 아동 XX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해당 매장 식약처와 경찰이 불시 검문 및 동시 수색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이상 사항 발견하지 못했음. 해당 매장 업주 한모 씨, 유모 씨는 미국 유학 도중 만나 요식업 사업을 위해 의기투합 후 귀국한 것으로 추정.
두 여성 모두 비슷한 나이대와 미국, 유학을 포함한 유년 시절을 러시아에서 보내는 등 비슷한 성장 배경 등 여러 가지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 같이 동거하며 휴일에 근처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등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각별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음. 현재 매장은 상기한 대로 사건 발생 이후 폐쇄 상태이고 업주인 두 여성 모두 잠적 상태. 본 문서는 폐쇄된 업장을 수색하는 도중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미처 다 태우지 못한 책자에 수록되어 있었음. 1. 매장의 개점 시간은 오전 10시, 폐점 시간은 오후 11시입니다. 직원분들은 8:0시까지 출근하셔서 매장의 청소와 재료 준비를 도와주세요. 2. 매장의 메인 메뉴는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칠리버거, 뉴올리언스 치킨 샌드위치, 트리플 치즈버거, 차일드 치즈버거, 룸,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버거는 4,000원을 추가하면 세트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매장의 사이드 메뉴는 어니언링, 치킨 윙, 칠리 치즈 프라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모든 메뉴의 조리 매뉴얼을 완벽히 숙지하고 고객께 항상 균일하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3. 매장의 패티는 3종류입니다. 패티는 전량 모두 수제로 제작되며 전날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골프공 형태로 제조된 상태로 냉장고에서 적정한 온도에 맞춰 숙성되고 있습니다. 패티에 있는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칠리버거, 트리플 치즈버거에 쓰이는 소고기 패티입니다. 그리드를 뜨겁게 달군 올린 이후 가볍게 짓눌러 뭉개주세요. 이는 스매시라는 조리법으로 러프하게 갈린 고기를 납작하게 눌러 씹는 맛을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입니다. 패티비는 뉴올리언스 치킨 샌드위치에 쓰이는 치킨 패티입니다. 해당 닭은 염직 과정이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튀김옷을 입힌 후 튀김기가 175도까지 상승했을 때 튀겨주세요. 패티씨는 차일드 치즈버거에 쓰이는 시크릿 패티입니다. 해당 패티는 매우 섬세하고 몇 개 만들 수 없는 특제 패티로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조리를 매우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패티에 쓰인 재료는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조리 난이도 또한 굉장히 높으며 잘못 조리할 경우 누린내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4. 매장에 쓰이는 칠리는 매일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고 있는 특제입니다.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제조하고 있으나 혹시 부족할 경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칠리 관련 메뉴는 현재 판매가 불가함을 안내해주세요. 5. 매장에 쓰이는 양파는 부족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타임마다 미리미리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 매장의 피클과 할라피뇨 또한 피클링 스파이스와 그 배합부터 완성품까지 직접 만드는 수제품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매장 뒤편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 보충해주세요. 6.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붉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여자가 방문할 것입니다.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으며 말수가 매우 적어 주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자는 앉은 자리에서 차일드 치즈버거 5개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울 정도로 폭식하며 대식가입니다. 여자가 배부르다고 말할 때까지 버거를 계속 구워주세요. 팁을 몇 개 드리자면 여자는 꽤나 씀씀이가 후해서 당신에게 팁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버거 패티가 너무 바싹 익은 것보단 살짝 육즙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자가 식사하는 모습은 굳이 바라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닐 뿐더러 그게 보여지는 걸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7.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검은 코트를 입은 큰 키의 남자가 방문할 것입니다. 차일드 치즈버거에 패티를 2장 더, 치즈를 2장 더 넣어주세요. 남자는 풍부하고 진한 맛을 좋아합니다. 사이드로는 칠리 치즈 프라이를 주문할 텐데 역시 여기에도 치즈를 추가해주세요. 남자는 카드나 현금 대신 금화나 장신구 같은 류로 음식값을 지불하려 할 텐데 괜찮습니다. 받아주세요. 버거 값보다 넘쳤으면 넘쳤지 모자라진 않을 것입니다. 8. 매주 수요일 아침은 패티 재료가 납품되는 날입니다. 단골 정육마트에서 소고기와 닭고기를 납품하는 날이니 매주 수요일 오전 근무자는 출근하자마자 매장 앞에 놓여있는 고기들을 냉장고로 옮겨주세요. 9. 점심 식사는 매장의 음식을 조리 후 취식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매장의 음식을 사와서 취식해도 괜찮습니다. 본 매장에선 직원들의 식사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성실한 근무 부탁드립니다. 10. 업주가 부재중일 때
XX 보육원 5고아원에서 매장에 전화가 왔다면 업주가 부재 중임을 꼭 전해주세요. 그 후 업주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전달 혹은 메모를 꼭 남겨주세요. 이 이후로 불타고 그을려 훼손되어 있어 기록이 불가능하다. 매장 홈페이지나 유모씨, 한모씨의 SNS 모두 폐쇄되어 버린 상태였으나 포털 사이트 리뷰 시스템을 백업, 폐쇄되었으나 업장에 대해 서술한 블로그를 찾을 수 있었음. 블로그는 일상 및 취미를 주로 포스팅하던 블로그였으나 업장의 버거를 취식 이후 모든 포스팅이 해당 업장의 버거에 대해 서술하기 시작함. X월 XXE 집 앞에 수제 버거집이 생겼다. 특이하게도 여성분들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곳이다. 힙한 인테리어의 깔끔한 내부, 그리고 미국 현지 스타일이라서 기대가 된다. 주문을 한 메뉴는 더블 치즈 버거를 세트로 업그레이드하고 어니언 링을 시켰다. 너무 맛있었다. 기대 이상의 맛이었다. 육즙 가득한 패티와 녹진한 치즈, 그리고 어니언 링과 그 찍어 먹는 치폴레 딥까지 완벽한 수제버거였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X월 XXE 며칠 전에 먹었던 버거를 또 먹으러 왔다. 사장님이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세트를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다. 여사장님들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버거집이라는 게 다시 생각해봐도 특이하긴 하지만 이 맛이 너무 각별한 것 같다. 벌써 또 먹고 싶다. 특히 오늘은 칠리를 조금 맛보여 주시면서 칠리 치즈 프라이를 추천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입안에 칠리의 맛이 남아있는 것 같다. 너무나도 녹진한 칠리와 고기의 맛이 머릿속까지 울려넣는 기분이다. X월 XXE 너무 먹고 싶어서 회사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왔다. 물론 먹고서 돌아가느라 혼났지만 오늘은 정신없이 칠리 치즈 프라이를 먹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다. 평소에 감자튀김 잘 먹지도 않는데 먹을 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감자튀김과 칠리를 마구 쑤셔 넣었다. 칠리에 들어있는 고기가 좀 새로운 것 같다.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닌 것 같고 양고기인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심. X월 XXE 진짜 미칠 것 같다. 차일드 치즈버거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사장님이 스페셜 메뉴라고 주신 건데 진짜 돌아버릴 정도의 맛이다.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햄버거,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패티 맛에 혀가 녹아버릴 지경이다. 또 먹고 싶다 진짜. 또 먹고 싶다 진짜. 언제 갈까? 지금 갈까? 또 배고파졌어.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다. X월 XXE 우울한 일뿐이다. 회사에선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고 혼이 났고 회사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점점 집중을 못해가고 있다. 잘 까먹고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살은 더더욱 쪄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이곳의 버거는 나를 위로해주는 황홀감에 빠뜨리게 해준다. 너무나도 기뻐 정말. 칠리 치즈 프라이를 시켰다. 물론 차일드 치즈버거도 푹 끓인 칠리와 녹진한 치즈에 비벼서 눅눅해진 감자튀김을 포크로 찍어 입에 우겨 넣었을 때의 충실감과 잘 구운 패티와 그 열로 인해 살짝 녹은 치즈가 빵과 함께 곁들여지며 주는 그 행복감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해지고 있다. 문제는 사장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문을 닫으신다는 것. 한 달 정도 미국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오신다는데 벌써부터 너무 불안하다. X월 XXE 차일드 치즈버거 차일드 치즈버거 차일드 치즈버거 차일드 치즈버거 차일드 치즈버거 칠리 치즈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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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월 XXE 아무것도 못 먹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근처 어린이집에서 꼭 버거집에 칠리 치즈 프라이 냄새가 난다. 해당 블로그 이후로 포스팅 없음. 해당 블로그 주인 임모씨 상기 서술된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 중으로 확인 신문을 통해 해당 문서 보강하려 했으나 면담 결과 임모씨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음. 추적 결과 한모씨, 유모씨 모두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잠적한 것으로 확인. 문서 종료. 종료된 괴이임에도 본 문서에 검열된 내용을 수정 및 편집하려는 행동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 미리 공고함. 본 문서에 검열되기 전의 내용에 대해 직원들끼리 공유하며 부전되는 것까지 제지할 생각은 없으나 검열되어 있는 문서를 상부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수정 및 편집하려는 행위는 명령 불복종 및 기록물에 대한 반달리즘으로 간주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기억 속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림.
또한 직원들끼리 구전되는 내용 외부로 발설 및 기록 후 유출하려는 행위 또한 비밀 유지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해당 사안 또한 기억 속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림. 또한 이런 비밀 유지의 규약을 위반하려는 행위나 반달리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상부에선 직원들에게 괴이에 대한 정보를 더더욱 제한하고 검열할 수밖에 없음을 알림. 본부이사 최 XX 알림. 임사원 구사원 연대리 이상 세 직원은 계속되는 공고에도 끊임없는 검열에 대한 반달리즘을 시도하며 문서를 수정하려는 행동도 모자라 해당 문서를 외부 언론에까지 제보하려 한 것으로 추정. 본부 회의 결과 3명 전원 기억 속어 결정함. 본부이사 최 XX